고1 스카이 2반 수학 1 직선의 방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얘들아, 직선의 방정식은 너희들도 알겠지만 직선의 방정식은 모양이 어떤 모양이니 그걸 표준형이라 그러는데, 표준형. 직선의 방정식 다 배웠잖아. 시작. y는 ax 플러스 b. 좋아요. 또는 뭐 mx 플러스 n 뭐 이렇게도 쓰지. mx 플러스 n이라고 쓸게요. ax 플러스 b라고 써도 돼. b n이라고 쓸게요. 왜 그러냐면 얘랑 비교하자고. 이게 a가 헷갈릴까봐. 요런 모양도 있었지. 그치? 얘는 표준형이라고 부르고요.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 얘는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표준형이든 일반형이든 사실은 같은 거지. 얘를 이렇게 이항시키면 이게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형은 우변이 0인 꼴로 만든 식이야. 여기까지. 근데 내가 이제 요 용어를 왜 얘기해 주냐면, 나중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 야, 이거 이 공식 쓰기 전에 일반형으로 만들어.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면 안 돼. 알겠어? 아, 선생님이 지금 우변이 0인 꼴로 만들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름부터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 표준형에서 여러분, 이거 중학교 때 다 배운 건데, x의 개수 m 있지? 이거 뭐라고 불렀니? 기울기. 굿. 얘를 뭐라고 불러? 기울기. n을 뭐라고 불렀니? y 절편 이라고 불렀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랑 y절편 이거 몇 개만 찾으면 돼? 2개만 찾으면 돼. 2개만. 그럼 얘 2개 찾으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할까? 야, 이거 2개 찾으려면 점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겠지. 또는 조건을 몇 개 주면 될까? 2개 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모르는 문자가 2개니까 직선의 방정식 찾아라 그러면 조건을 항상 몇 개 줘요? 2개 줘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기울기에 관련된 조건들을 한번 정리해 보자. 자, 그럼 기울기는 정의가 뭐였냐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기울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구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주어졌을 때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1이에요.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여기에서 시작해서 2점까지 가는데 x가 얼마 늘어났어? 2 늘어났지. y는 얼마 늘어났어? 1 늘어났지. 그러니까 x 증가량 2분의 y 증가량 얼마? 1. 이런 뜻이라고. 또는 요거 말고요. 여기에 점이 주어졌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여기가 뭐 2,5라고 주어졌어. 아까 그 직선 아닙니다. 다른 직선이야. 그러면 x 증가량은 마이너스 3이 2가 됐으니까 얼마 늘어났어? 5. y는 마이너스 1이 5가 됐으니까 얼마 늘어났어? 6. 그래서 5분의 6이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럼 그 기울기 찾아가지고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2점을 주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지우고 쓸까요?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x1, y1, x2, y2 이렇게 있으면 x 증가량은 x 좌표끼리 뺀 거, y 증가량도 y 좌표끼리 뺀 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순서 중요해야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거끼리는 바뀌어도 돼. 통째로. 근데 x 좌표를 요 점에서 시작을 했으면 y 좌표도 요 점에서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요 점에서 이거 요점 하니까 이상하니까 B점에서 A점을 뺐으면 X좌표를, 여기에서 이거 뺐으면 Y좌표도 B점에서 A점의 Y좌표를 빼야 되는 거야. A점에서 B점의 좌표를 빼도 돼, 안 돼? 반대로? 된다고.
x1 빼기 x2 분의 y1 빼기 y2 해도 돼, 안 돼? 돼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한 점에서 시작만 하면 돼. 그리고 음수 나와도 놀라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중학교 공식이고 고등학교 때는 뭐가 추가되냐면 여기가 세타일 때 x축과 이루는 양의 각을 뭐라고 하자? 세타. 여러분 세타 요거 처음 보시죠? 동그라미에 이렇게 붙여준 거야. 이게 졸라맨 머리 같죠? 세타. 아시겠습니까? 네, 잘못했어요. 이걸 세타라고 읽고요. 세타, 번디기 발음. 세타라고 읽고요. 얘가 요 각을 준 거야. x축과 이루는 각을 주면요.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가 돼요. 뭐가 기울기가 돼? 탄젠트 세타. 너네 직각삼각형 이렇게 있을 때 탄젠트 세타를 어떻게 구했어요? 탄젠트 세타? A분의 B로 구했죠? 요렇게. 그쵸? 그럼 이 직선에 뭐가 되는 거야?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기울기를 줄 때 탄젠트 세타로 주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복습을 해줘야 되겠죠? 탄젠트 값. 리뷰. 탄젠트 값을 복습을 해줘야지 기울기를 이제 주어졌을 때 뭔지를 알지. 탄젠트 30도. 특수각에 대해서는 복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탄젠트 45도. 탄젠트 60도. 기억 안 나죠? 그러니까 복습을 해줘야지. 탄젠트 30도. 자, 다 같이 탄젠트 30도 얘기해봐. 시작. 3분의 루트 3. 45도는 1. 60도는 루트 3. 요거 하나만 외우시면 되죠. 루트 3 나누고 루트 3 곱하면 되죠. 알겠습니까? 각이 커질수록 탄젠트 값은 커져요. 계속. 그러니까 45도를 기준으로 하나만 외워. 탄젠트 45도 얼마? 1. 그거 외우기도 쉬워. 너네 생각을 해봐라. 좌표 평면에서 y는 x라는 식이 있어. 이거 몇 도니? 이거 몇 도야? y는 x. 45도일 거 아니야. 90도를 반으로 딱 나눈 거. 45도는 기울기가 탄젠트 45도란 말이야. 그게 얼마? 1 되고 있잖아. 그걸 기준으로 30도는 루트 3을 나눈 거. 60도는 루트 3을 곱한 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요렇게 탄젠트 값을 주면 기울기 요 자리를 준 거야. 그러면 요거 y절편을 이제 더 알면 직선 방정식 끝나겠지. 그러니까 요거 탄젠트 30도다 라고 하면 여기다 3분의 루트 3 쓰고요. 얘를 찾기 위해서 한 점을 더 주는 거야. 얘를 찾기 위해서 한 점을 어떻게 된다고? 더 줘요. 몇 콤마 몇을 지난다. 그럼 여러분은 그걸 넣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됐죠? 자, 이제 여러분 직선의 방정식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들을 좀 더 해볼게요. 직선의 방정식 찾는 유형. 요번에는 두 점을 알려줄 때. 이거 잘해야 돼요. 두 점을 알려줄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선생님이 가르쳐 본 결과 아이들이 이걸 이렇게 푸는 게 제일 효과적이고 빠르고 제일 안 까먹고 잘 기억하더라. 그 방법을 소개해 줄게요. 뭐 대단한 방법이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을 ax 플러스 b라고 세팅을 해요. 두 점을 알려주면 직선의 방정식을 뭐라고 세팅을 해? ax 플러스 b라고 세팅을 하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1,3을 지난다, 마이너스 1,5를 지난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아시겠죠? 그럼 이거를 세팅한 데다가 대입해. y에다 y좌표, x에다 x좌표. y에다 y좌표, x에다 x좌표. 그리고 두 개를 항상 빼요. 그럼 b가 없어져. 물론 이 식은 더하면 누가 없어져? a가 없어지겠지. 빼요. 빼면 마이너스 2는 2a. a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b는 얼마? 마이너스 1 넘어가니까 4.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다 라고 구하는 거 단 5줄밖에 안 되고요. 이거 계산하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20초면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으로 푸세요. 2점 알려주면 어떻게 풀어라? 연립방정식. 2점 알려주면 어떻게 풀어라? 연립방정식. 망설이지 말고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뭘로 가라는 거야? 연립방정식. 자, 여러분이 이제 기울기를 알려줄 때 그리고 다른 조건 하나 알려줄 때의 직선의 방정식을 처음에 배웠고 기울기를 이제 탄젠트로도 알려줄 수 있다라고 했죠. 두 번째는 2점을 알려줄 때 직선의 방정식을 연습을 했어요. 아시겠죠? 세 번째는 이제 어떤 한 점을 지나는 예를 들어서 A, B를 알파, 베타라고 할까요? x1이라고 할게요.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을 세팅하는 방법. 여러분이요, 이거 세팅을 잘 하셔야 되는데 요걸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무조건 이건 이제 주는 거야. 문제에서 2,3을 지난다. 그럼 기울기는 안 주는 거야. 얘는 모르는 거고 얘는 아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 점 만약에 예를 들어서 2,3을 지난 직선 몇 개 있어요? 얘가 2,3이다 그러면 얘 직선 몇 개 있겠니? 무수히 많아요. 이해되십니까? 2,3 한 점 지난 직선 무수히 많아. 이 모든 직선을 다 세팅하는 방법이 뭐냐? y는 m 쓰고요. 일단 기울기 쓰고요. 가로 x 빼기 x1 플러스 y1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세팅을 해줘야 되고 얘는 아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들아 2,3을 지나는 직선을 세팅하라. 이런 문장이 나왔어. 2,3을 지나는 직선 다 같이 불러볼까요? y는 m 그리고 x 빼기 2 플러스 3 이렇게 세팅하면 된다고. 그럼 m에 따라서 기울기가 계속 달라져도 얘는 무조건 누군 지나? 2,3은 지난다고. 왜 그럴까? m에 관한 항등식. 따라해봐. 뭐라고? 여기는 m에 관한 1차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는 m에 관한 1차식이 있죠. 그럼 1차 계수 얼마 돼야 돼? 0. 그때 x는 얼마? 2. x가 2면 y는 얼마? 3. 이해되십니까? m에 관한 항등식이에요. 이건 되게 중요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거를 응용한 거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 찾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하나 줄게요. mx 빼기 2m 플러스 3 요런 게 나왔어. 그럼 얘는 몇 콤마 몇을 지날까요? m 값과 관계없이? 아까 방금 한 거야. 이거 m을 묶으면 뭐야? 요렇게 돼 안 돼? 얘는 2,3을 지나는 거야. m하고 상관없이. 그 다음에 y는 또 다른 문제예요. 2mx 플러스 3m 마이너스 5. 그럼 얘는 몇 콤마 몇을 지나는 직선일까요? 이거 뭘로 묶어버리면 돼, 우변을? m으로 묶으면 돼. 2x 플러스 3 빼기 5니까 얘는 몇 콤마 몇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 그래서 한 점 지나는 직선 세팅하는 방법 알겠어요? 기울기 딱 놓고 시작. 가로 열고 x 빼기 그 x좌표 한 점 집어넣고 여기에다 y 넣으면 돼. 그러면 무조건 m의 값과 관계없이 한 점 지나는 직선이 세팅이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엄청 중요하고요. 앞으로 여러분 문제집을 보거나 뭐 어떤 선생님한테 뭐 수업을 듣거나 인강을 듣거나 하면 선생님들 이제 1,3 지나는 직선 마이너스 5,7 지나는 직선 하고 갑자기 이렇게 써버려. 이해 못하면 안 돼. 아, 선생님이 지금 기울기를 m이라고 세팅하고 m에 관한 항등식을 쓴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유형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유형은 뭐냐면요. 직선이 요번엔 x축하고 y축에 평행한 것들이 있어.
직선이 x축과 y축과 뭐 한 것들이 있다고? 평행. 그래서 그런 녀석들을 x는 p꼴, y는 q꼴이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x는 p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게 이제 축이야, 파란색이. x는 p꼴은 x 절편만 있는 거야. 여기가 p야. 빨간색이 x는 p꼴. 그럼 얘는 y축과 평행해요, 안 해요? y축과 평행하죠. 그럼 y는 q꼴은 누구만 있는 걸까? y 절편만 있는 거야. y좌표가 무조건 q, x좌표는 상관없고. 그럼 얘는 누구랑 평행해요? x축과 평행하겠지. 그래서 이거를 쓰면 얘는 y축과 평행. x는 p꼴, y축과 평행하구나. y는 q꼴은 x축과 평행.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 y축과 평행한 거는 x축과는 뭘까요? 수직. 제가 쓰진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여러분은 부연 설명을 쓰세요. 같은 말. y축과 평행은 같은 말이 뭐야? x축과 수직. 자기가 쓰라고요. x축과 평행은 뭐라고요? 그렇지. y축과 수직인 거야. and 얘네들의 점들의 특징은 두 점을 찾아보면요. 이 두 점은 다 P, A, P, B x좌표가 같아. x는 P꼴의 직선의 방정식은 x좌표가 똑같아요. 그럼 여기는 A, Q, y좌표가 똑같겠지? B, Q 이 녀석들이 똑같은 거야, 얘들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와. 이런 문제가 나왔어, 만약에 얘들아. 1,3을 지나고 1,-7 플러스 루트 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답은? x는 1. 알겠어요? 야, x는 1이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만약에 2,3을 지나고 마이너스 5,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뭘까요? y는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게 x좌표도 다르고 y좌표도 달라.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아까 두 점 알때 공식 있지? 연립 방정식. 흐름 알겠어요? 개념 체크 1번에 1번. 기울기가 3이고 y절편이 1이래. 직선의 방정식은 바로 할 수 있죠. y는 3x 플러스 1. 2번 기울기가 1이고 마이너스 3,5를 지난다 그러면 기울기가 1이니까 일단 몇 x? 1x. 그러면 여기에 이제 플러스 b 같은 거 세팅을 해. n이나 b나 뭐 아무거나 a나 뭐 아무거나 k나. 그 다음에 요 한 점을 뭐 하면 되는 거야 이제? 대입. 그래서 y에다가 5 넣고 x에다 마이너스 3 넣으면 요거 넘어가면 얼마 돼? 요거 넘어가면 8. b에다가 8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8이야 8. 이해되십니까? 자, 기울기가 0이면요 y는 q꼴 x축과 평행할 테니까. 그러면 얘는 누구 갖고 오면 돼요? 3. y는 3이 되겠습니다. 다시 기울기가 0인 거는 누구랑 평행? x축과 평행하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얘를 보니까 이거 x좌표, y좌표 다 달라. 근데 2번을 보니까 x좌표가 같아, 안 같아? 2번 답부터 먼저 쓸까? 답은 x는 1. 그럼 1번은 어떻게 풀라고?
연립방정식 y는 ax 플러스 b라고 해놓고 2,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면 이런 모양이 될 테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6을 대입을 하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두 개를 뺄게요. 마이너스 9는 3a, a는 얼마? 마이너스 3 되고요. b는 3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흐름?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2번의 2-1번 답이에요. 됐습니까? 다 안다고 안 보지 말고 같이 해. 3번의 1번 지우고 갈게요. 자, 3번의 1번 보시면 얘를 지나고 y축과 평행, y축과 평행하면 이게 잘 안 보이면 머릿속에서 y축과 평행? 아, 이거 x절편만 있구나. y축과 평행하게 아무거나 하나 그려보라고. 아, x절편만 있으니까 얘는 x는 마이너스 4. 2번 x축과 평행?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y는 3. y좌표만 존재. 됐습니까? 자, 4번은요. 제가 사실 4번에 대한 공식이 있는데 이거를 설명을 안 해줬거든요. 네, 여러분, 저는 이거 설명하는 거를 좀 안 좋아해요. 그래서 설명을 안 했습니다. x절편이 2면요, 2,0이라는 점이겠죠. y절편이 3은요, y는 mx 플러스 4라고 놓으면 되잖아. 그런 거 아니야? 그렇잖아. y절편이잖아. 여기에다가 2,0을 대입하시면 m 금방 나와 안 나와? m 얼마? 마이너스 2 나오잖아. 그럼 직선의 방정식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요.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안 어렵잖아. 왜 이래 분위기가? 1번 보시면요.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60도. 이거 뭘 주는 거다? 기울기. 기울기가 뭔데? 탄젠트 60도. 그럼 탄젠트 60도가 얼마인지 알아야지. 탄젠트 60도는 얼마예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울기 자리에다가 갖다 쓸 거야. 그러면 일단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루트 3x 플러스 b 꼴이겠지? 그러면 한 점 더 대입해서 b 찾으면 돼, 안 돼? 한 점 더 대입해서 b 찾으면 되겠죠? 그거를 한 점을 이렇게 줬네. 중점 어떻게 구해? 평균. 중점 뭐라고요? 평균. 이 두 점 더해서 뭘로 나눠요? 2로 나눠요. 그럼 중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2,4. 이거 두 개 더한 거지. 1하고 3 더하면 4니까 2 되고 5하고 3 더하면 8이니까 8을 2로 나누면 4 되고. 평균이에요. 또 평균 또 있었지. 뭐 있었어? 평균으로 구하는 게 또 있었어. 세 점 주고 세 점의 평균을 구하면 무게 중심이 되죠. 세 점의 평균 구하면 뭐가 돼? 무게 중심. 자, 그런데 이 직선이 얘를 지난데 중점을. 그럼 이 중점을 뭐 하면 되는 거야? 대입. 그래서 여기다 2 넣고 4 넣으면요. 4는 2 루트 3 플러스 b. b는 뭐가 나와요? 4 마이너스 2 루트 3 나와요. 이거 넘어가면 끝이죠. 그래서 이거 대입해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루트 3x 플러스 4 마이너스 2 루트 3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길어도 상관하지 마세요. 이거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어. 아시겠죠? 그런데 그거는 안 나와. 뭐가 안 나올까? 자, 2번 이제 새로운 내용 배우는 건데 어떤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대. 와, 근데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대요. 그럼 이건 어떻게 푸느냐? AB 직선의 기울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구하면 되겠지? 예. BC 직선의 기울기가 어때야 될까? 같은 직선이니까. 또 하나 있을 수 있지. 뭐? AC 직선의 기울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만 쓰면 나오겠지. 문자 모르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AB 직선의 기울기를 할게요. A에서 B를 뺄게요. 누구에서 누구 뺀다고? A에서 B 1 빼기 1 X 증가량 분의 X좌표끼리 뺀 거야.
y좌표도 a에서 b를 빼야 돼. 1 빼기 5. BC 직선의 기울기도 마찬가지로 B에서 C를 뺄게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BC 직선의 기울기 갑니다. 불러주세요. 시작. 마이너스 1 빼기 가로 열고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BC Y좌표도 B에서 C를 빼요. 5 빼기 K 마이너스 1.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면 분모 2분의 마이너스 4는 얘는 K 빼기 3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6 되겠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잖아, 약분하면. 그러면 요 녀석을 요로 곱할까? 곱하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6은 마이너스 K 플러스 6. 요거 이렇게 곱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플러스 6 된 거야. 그러네. 이게 없어지네. 그러니까 얘 넘어가면 K는 0. 땡땡땡. 됐습니까? 끝이에요. 3번. 삼각형 A점, B점, C점이 있는데 A점, B점, C점이 있는데 A점을 지나는 직선이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한대요. A점을 지나는 직선이. 알겠습니까? 이걸 넓이 2등분 문제 유형이라 그러는데 어떤 도형을 넓이 2등분할 때 특히 그 도형이 삼각형일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유형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유형 1은 이 문제야. 유형 1은요. 삼각형 ABC가 있는데 어떤 직선이 이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면요. 얘는 중점을 지나요. 어딜 지나요? 중점을 지납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어떤 유형이 있냐면요. 꼭지점을 지나지 않는 게 있어요. 삼각형 ABC가 있는데 어떤 직선이 지나서 넓이를 2등분 했어요. 근데 꼭지점을 지나 안 지나? 안 지나요. 이건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얘는요, 이 전체 넓이를 구한 다음에 이 전체 넓이를 구하면 반절 넓이를 알 수 있어, 없어? 있죠? 요 반절 넓이가 걔랑 똑같다. 전체 넓이의 반이라. 그렇게 풀면 됩니다.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넓이 2등분 문제 삼각형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꼭지점 지난다 그러면 엄청 쉬워요. 알겠죠? 자, 이제 삼각형만 하지 말고 다른 것도 한번 정리해보자. 예를 들어서 평행사변형이 있어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 있다 그러면 그 직선은 어딜 통과할까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은 어딜 통과할까요? 대각선. 아닙니다. 대각선도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2등분하긴 하죠.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넓이가 2등분 돼요. 어떻게 지나도. 직사각형, 정사각형 다 마찬가지예요. 직사각형, 정사각형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이 아니야. 평행사변형이야, 얘네들도.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어. 그럼 얘는 넓이가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아요, 안 같아요? 이거 똑같아요. 파란색, 빨간색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뭐한다? 2등분한다. 평행사변형 이하,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전부 다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넓이가 2등분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사각형은 이렇게 돼. 그럼 다른 문제들도 나올까 안 나올까? 이제 도형들이. 다른 도형 나와. 왜 삼각형, 사각형만 2등분 하겠어? 오각형, 막 이상한 니은자 모양. 이런 거 다 나머지는요. 전체 넓이 구해서 반절 넓이가 뭔지만 알면 끝나요. 그러니까 전체 넓이 구하라는 문제랑 다를 게 없어.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럼 이 문제를 풀면요. 이 문제는 이거였어. 삼각형인데 이거. 그럼 A점을 지나고 이 직선이 여기를 2등분한데 그럼 어딜 지나야 될까요? 중점 지나야 되겠죠. 어딜 지나야 돼? 중점. 자, 여러분 여기 점의 좌표 다 같이 1,0. 그럼 A점의 좌표는 뭔데? 0,2. 그럼 두 점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두 점 알아요. A점하고 중점 M이라고 할게. BC의 중점 몇 콤마 몇? 1,0. 얘네를 지나는 직선. 그런데 이게 Y절편. 그러니까 나 같으면 Y는 MX 플러스 2라고 쓰고 1,0을 대입하겠다고요.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0 넣으면요. M은 마이너스 2. 끝이에요. 1번 얘 그래프를 그려라. 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럼 여러분 얘 그래프 그리려면요. 1번에 1번입니다. 얘는 2y를 넘겨. 그러면 3x 플러스 1만 남고 2로 나누면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1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얘 기울기 양수야 음수야? 양수. y절편 양수야 음수야? 양수. y절편하고 기울기 부호만 알면요. 대강 그릴 수 있어요. y절편 2분의 1을 이렇게 표시해주고 오른쪽 위로 띡.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알겠죠? 보다 정확하게 표시하려면 x절편까지 구해주면 돼? 안 돼? 되죠. 아시겠죠? 동규는 자 2번입니다 여러분. 2번 x는 2분의 3 이렇게 되죠. x는 핏골이야. 그러면 얘는 누구만 존재한다고? x 절편만 존재한다고. x는 2분의 3 끝. y축과 평행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지우고 3번. 3번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5. 그러면 얘는 y 절편만 존재한다고. y는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x축과 평행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끝. 지웁니다. K값과 관계없이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항등식. K에 관한 뭐가 떠올라? 항등식. 그러면 K에 대해서 재정리해야지. 이거 다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K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K, 플러스 2는 0. 그러면 K로 묶고 그러면 X 빼기 Y 빼기 1. 그 다음엔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 그러면 얘가 0이니까 K 1차 계수도 뭐가 돼야 되고? 0. 얘도 뭐가 돼야 돼? 0. 그러면 X 빼기 Y 빼기 1은 0. Y는 2. Y 2 집어넣으면 X는 3. 그래서 몇 콤마 몇을 지나는 거냐면 3,2를 지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4번. 자, 요렇게 됐는데 요렇게 각각 지나는 4분면을 구하래. 그럼 얘 보시면요, 여러분. B하고 C가 0이면 둘 중에 하나는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데 A, B가 곱한 게 양수면요.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여야 되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B는 0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B가 양수 아니면 음수거든 0은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에서 누가 0이라는 거 알 수 있어. B가 0이 아니니까. C가 0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C가 0이야. 그러면 AX 플러스 BY는 0. 그럼 AX 넘어가면요. 마이너스 AX 되고요. B 나누면요. 요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얘는 몇 콤마 몇을 지나요 무조건? 0,0을 지나죠. 원점 지나는 직선이지? 그치? 그런데 A, B가 부호가 뭐래 지금? 양수래. 그러면 뿔 아니면 마라고. 얘가 항상 양수인데 여기 뭐가 곱해졌어? 그러면 요 부분은 늘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그럼 기울기가 늘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니까 얘는 원점 지나면서 오른쪽 아래 띡 그어주시면 돼요. 그럼 몇 사분면 지나? 2, 4, 4분면. 됐습니까? 답을 쓰실 땐 혹시 모르니까 제도 붙이세요. 제 2, 4, 4분면. 됐습니까? 서술형 답 쓸 때 말이야. 자, 2번 가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요. 요거 AC의 부호는 양수고 BC의 부호는 뭐래? 음수. A하고 C는 부호가 같다라는 거고 B하고 C는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A하고 C가 똑같아. 근데 B하고 C는 달라. A하고 C는 똑같아. 그럼 A하고 B는 달라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A하고 B도 다르다라는 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요. BY만 남기고 다 넘겨요. 그러면 B로 나누면 요렇게 돼요. 그러면 요 부분이 부호가 뭐가 되느냐? 찾으면 돼요. A, B가 뭐야? 음수지. 그러면 B분의 A도 음수거든. 근데 마이너스 곱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부호가 뭐가 돼?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돼. 그 다음에 BC 부호가 뭐야? 음수지. 근데 마이너스 곱했어. 그럼 얘도 부호가 뭐가 돼? 양수지. 그러니까 얘는 좌표평면에 y절편 양수 띡 찍어주고요. 얘가 마이너스 B분의 C야. 오른쪽 위로 쓱 가시면 돼요. 몇 사분면 지나? 1, 3, 1, 2, 3, 4분면을 지납니다. 됐습니까? 5번에 1번 얘를 보면 K값과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 이거 하니까 떠오르는 게 뭐야? K에 관한 항등식. 무조건 K에 관한 항등식은 다 전개 2KX, 4X, 3KY, 5Y, K 플러스 3은 0. 그러면 K로 묶어주세요. K 이렇게 K들이 있죠. 와, 이거 하트 같죠? 하트. 2x 3y 플러스 1k. 그 다음에 k가 없는 건 4x 5y 플러스 3은 0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k값과 관계없이 얘가 0 돼야 되고 얘가 0 돼야 되겠지. 얘가 0 되면 k가 없어지니까 k값과 관계 없어지잖아. 이해되십니까? 그때 얘도 0 되면 되지. 그래서 연립방정식인데 선생님은 요거 x를 없애려고 이거를 0이다를 2배 해서 쓸게요. 4x 6y 플러스 2는 0이다라고 쓰고 뒤에 식은 그대로 쓸게요. 4x 플러스 5y 플러스 3은 0이다. 그럼 두 개 뭐해? 빼요. 빼면 x가 없어지고 y 빼기 1은 0이니까 y 얼마 나와? 1 나오죠. y가 1이면 밑에다 넣을게요. 8이죠. 8. y 1 넣으면 5 더하기 3. 8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이죠. 4 나누면 얼마? x는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좌표는 뭐가 돼? 마이너스 2,1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예. 답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2,1이 뭐냐? 이것도 직선이고 이것도 직선인 거잖아. 이 두 직선의 뭐라는 거야? 교점. 아시겠죠? 그럼 요 식이 의미하는 건 뭐야? 원래 K가 있었던 요 식은. 이 두 직선의 교점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들의 방정식. 됐습니까? 자, 그럼 2번 갈게요. 2번은요.
얘하고 얘의 교점도 지나고 얘도 지난대. 그러면 얘 교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방정식을 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잖아. 그게 뭐야? K에 관한 항등식.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K로 묶어줘. 알겠니? 그러면 이렇게 K로 묶어주면 얘가 0 돼야 되고 얘도 0 돼야지만 K에 관한 항등식이 되겠지. 그러면 얘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이 되겠지, 얘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그 모든 직선들 중에서 누구도 지나고 싶대? 누구도 지나고 싶대? 3,0도 지나고 싶대. 그러면 3, 0을 이제 대입하는 거야. x에다 3 넣고요. y에다 0 넣습니다. 여기 3 넣으면 얼마? 3 넣으면 얼마? 6. 0 넣으면 0. 마이너스 1. 6. 0. 마이너스 1. 몇 K? 5K? 3 넣으면 얼마? 6. 0 넣으면 0. 여기는 1. 6 더하기 1은 7. 오케이? 더하기 7은 0. 그러면 7 넘어가요. K는 마이너스 5분의 7이 나옵니다. 그거를 여기에다가 집어 넣으면 되는 거야. 그게 답이야. 얘의 교점을 지나고 3,0도 지나는 직선은 K에다 이제 뭘 넣으면 끝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5분의 7. 그럼 마이너스 5분의 7을 넣는데 잘 봐. 분모 짜증나잖아, 분수. 마이너스 5분의 7을 넣으면서 바로 5를 곱해버려. 그러면 2x 빼기 3y 빼기 1에는 마이너스 7만 남고 2x 빼기 4y 플러스 1에는 5가 곱해지겠지. 이게 마이너스 5분의 7을 넣은 거야. 마이너스 5분의 7을 넣고 5를 곱한 거라고. 양변에.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이것만 뭐 하면 되겠어? 정계. 마이너스 14x 플러스 21 y 플러스 7 10x 마이너스 20 y 플러스 5는 0.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4x y 계산하면은 어이야? 상수는 그래서 정리하면 y는 4x 마이너스 12가 답입니다. 자, 이거 지우고요. 짠, 지웠습니다, 여러분. 왜 지웠냐면요. 이거 이렇게 풀어도 돼. 다른 풀입니다. 얘 교점을 지나고 교점 구해. 교점도 지나고 교점 구하라고. 그럼 얘 교점 구하려면요. 요거 D의 식을요. 밑에다가 쓰고요. 2x 빼기 4y 플러스 1은 0 해가지고 두 개를 뭐 해버려? 빼버려. 빼면 2x가 바로 없어지고 y 빼기 2는 0 돼요? 안 돼요? y는 얼마? 2. y가 2면은 여기다 2 넣잖아? x는 얼마 나올까? 2분의 7 나오겠지. 그럼 교점이 뭐라는 거야? 2분의 7,2 연립방정식 풀면 교점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요 점도 지나고 지금 이 얘기야. 여기까지 한 거야. 그런데 지금 몇 콤마 몇 도 지나는 3,0도 지나는 교점과 얘를 지나는 떠오르는 거 뭐야? 두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지? 뭘로 풀 수 있어? 연립 방정식. 그렇게 풀어도 된다 이 얘기야. y는 직선의 방정식 ax 플러스 b라고 해놓고요. 2분의 7,2를 넣으면 2분의 7a 플러스 b 3,0도 넣으면요. 0, 3a 플러스 b 두 개를 빼면요. 2분의 1a 맞니? a는 4, b는 마이너스 12.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4x 빼기 12. 어때요? 할만해요? 자, 6번입니다, 여러분. 6번은요, 얘하고 얘가 교점이 몇 사분면에서 1사분면. 이 문제는요, 이게 교점, 문자가 있는데 교점이 1사분면 이래가지고 여러분 푸시면요, 너무 어려워요. 알겠습니까?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가지고 근을 구한 다음에 x좌표, y좌표 둘 다 양수다 이렇게 풀면 너무 어렵다고. 이해가 되세요? 무조건 그래프 분석이에요. 얘는 뭐라고요? 무조건 그래프 분석.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부터 그립니다.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러면 제 그래프를 보면요. 자대고 그린 거 아니에요? 장난 아닌데? 얘는요. 이렇게 그려도 돼요. 얘 넘기고 그려도 되지만 x에다 0 넣으면 y절편 2지. y에다 0 넣어도 x절편 2지. 그치? 각각 0을 넣어서요. 찾으셔도 금방 그려요. 둘 다 x절편 y절편 2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 m이 있는데. m에 관한 항등식. 알겠어요? 앞으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직선에 m이나 k나 뭐 이런 게 있어. 다른 문자가 있어. a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일단 m의 값과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먼저 구합니다. 그게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m으로 묶어주시면요. x 빼기 4, 그치? 그 다음엔 마이너스 y 플러스 6 요렇게 돼요. 그러면 얘가 0 되려면 x 얼마? 4. 얘가 0 되려면 y 얼마? 6. 그러니까 얘는 그림을 잘못 그렸네. 아이고. 아이고. 요쪽으로 와야지. 그래서 요만큼만 좀 줄여볼까요? 얘가 4, 6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 직선은 4,6을 지나는 4,6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이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렇게 4,6을 지나는 직선들 중에서 교점이 1사분면에 있어야 된다. 요런 얘기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근데 이게 해석이 더 쉽다니까, 얘들아. 그러면 요 녀석을요. y는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y만 넘어가면 되거든. 그럼 얘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 얻을 수 있어요? m이요, m. 기울기가 m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울기가 1사분면에서 교점을 가질 때 가장 크려면 4,6은 m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지나거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럼 이게 기울기가 가장 크겠지. 기울기가 가장 작을 때는 물론 저 직선은 안 되지만 요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거를 여러분이 문제 풀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 사이를 지나면 요 사이를 지나는 직선은 1사분면에서 교점을 가져 안 가져요? 같죠. 그래서 요 기울기보다는 작고 요 기울기보다는 크다 하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 끝. 설명은 끝이야. 그래서 요 점과 요 점 넣으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여기에다가 2,0 넣을게요, 여러분. 2,0 넣으면 여기다 2 넣으면 2 빼기 4 마이너스 2m 0 넣으면 6 m은 얼마? 3 되죠. 0,2 넣으면요 마이너스 4m 2 넣으면요 플러스 4m은
1 되죠. 그러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가 3이라는 거야. 2,0을 넣을 때. 요 직선의 기울기는 1이라는 거라고. 1. 그래서 요거 사이를 지나면 얘는 1사분면에서 교점을 가져요. 그래서 M의 범위는 1부터 3 사이. 7번입니다, 여러분. 얘하고 얘 임의의 직선 P에 대하여 선분 AP의 중점이 나타내는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 자치 방정식이라 그러거든. 여기 직선 위에 있는 점을 A, B라고 놔봐. 그리고 지금 A점을 줬지. 1,2라고. 여기까지 문제 파악되세요?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중점이니까 이 중점 있잖아. 요 M을 구하는 점이니까 x, y라고 놔봐. 그러면 우리 이 m에 관한 x, y에 관한 식이 필요한 거잖아. 그런데 내가 구해야 되는 이 x, y랑 문제에서 주어진 이 x, y랑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릴 수 있잖아. 이 x, y가 답이 아니거든. 그치? 그런데 여기 위에 얘가 있대. 얘를 넣는 거야. 그러면 저기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넣을 수 있거든. x에다가 A 넣고 Y에다가 B 넣고. 그러면 이제 XY가 없어진 거야. 이 XY는.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로 충실하게 구하면 돼. 이 AB를 이 XY로 바꾸면 되겠구나. 그런데 얘하고 얘네들의 관계식이 연결이 중점이라는 정보를 준 거야. 그러면 중점은 어떻게 구해요? 중점.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죠. 요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x가 뭐가 된 거야? x가 2분의 a 더하기 1 될 거고 y가 2분의 b 더하기 2 되겠지. 그럼 요거 정리할 수 있잖아. 요 2 곱하고 2x 되겠지? 1 넘어가면 빼기 1 되겠지. 그래서 a는 2x에다가 1 넘긴 거, b는 2y에다가 2 넘긴 거 똑같이 2 곱하고 넘어가면 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 요식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버리면 xy, 우리가 원하는 xy만 남게 되겠죠. 3 가로 a 마이너스 4 가로 b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끝. 2x 빼기 1 2y 빼기 2 이거 정리하시면요. 6x 빼기 3 마이너스 8y 플러스 8 빼기 5는 0 되겠습니다. 우와! 신기해. 나만 신기해. 상수가 다 없어지고 6x 빼기 8y만 남잖아. 2로 나누면 최종적으로 3x 빼기 4y는 0 답이 되겠습니다. 정리되십니까? 다음. 자,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평행이면요. 기울기가 똑같아요. 평행이면 기울기가 어때? 똑같아. 이건 중2 때 했던 거고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하나가 더 추가돼요. 수직 조건이 추가돼요. 뭐가 추가돼? 수직. 수직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수직은 기울기의 곱이 뭐예요? 마이너스 1. 그래서 평행은요. 평행은 기울기가 같다? 그러니까 3은 1 빼기 a. 이해되십니까? 얘가 기울기들이잖아. 이게 어떠면 돼? 같으면 돼. 그럼 a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2. 이게 평행일 때 a 값이야. 수직. 수직은요. 기울기끼리 곱해. 기울기끼리 곱한 게 마이너스 1 되면 돼요. 이게 새로 추가된 거야. 다시 한번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얼마? 마이너스 1.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얼마? 마이너스 1.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요거 전개하면 3 빼기 3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4, a는 얼마 되겠어요? 3분의 4 되겠습니다. 이게 수직일 때 a 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요. 얘가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옮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얘를 넘길게. 그럼 플러스 4y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플러스 4y 되지? 4로 나눌게요. 요 정도 암산 가능하죠, 여러분? 됐습니까? 요렇게 될 거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평행은 기울기가 어때야 돼? 평행은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2랑 누구랑 같으면 돼? 4분의 a. a 얼마 나와? 마이너스 8. 수직은 기울기끼리 곱한 게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오케이. 요거 약분하면 이제 요거 2 남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하면 되니까 a는 플러스 2가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우리가 배웠어. 이제 평행은 기울기가 같고 y절편 다르고 수직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이걸 배웠다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일반형에서는요. 다른 방법이 있어. 나 이렇게 선생님 이거 이렇게 바꾸지 않고 하고 싶은데요. 알려줄게요. 일반형에서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평행일 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x계수끼리 b를 써. 분수를. 뒤에 거분의 앞에 거. a분의 2 이렇게 쓴 거야. y계수끼리 b를 써. 뒤에 거분의 앞에 거. 이렇게 쓸 수 있니? 이게 같으면 평행이에요. 다른 풀입니다. x계수의 b랑 y계수의 b가 똑같으면 기울기가 같을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직은요, 여러분. 수직은 기울기끼리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를 일반형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서 바로 할 수 있거든. 어떻게 하냐면 x계수끼리 곱해 y계수끼리 곱해 그게 더한 게 0이에요. 그럼 a 얼마 나와? 똑같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리해 줄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직선의 위치관계 평행과 수직을 정리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짠. 요렇게 하고요. 요렇게 된 게 있을 수 있죠. 이것 또는 이거야. 그럼 우리는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평행일 때는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은 어떻다? 달라야 돼. 수직일 때는 기울기의 곱이 얼마? 마이너스 1. 이거의 의미는 기울기들이 서로 역수면서 부호는 반대. 근데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여기 방법 일반형에서도 할 수 있거든? 뭐야? 기울기가 똑같다? x계수 b랑 y계수의 b가 같다. 그리고 수직은 x계수의 곱과 y계수의 곱이 합하면 0이다. 정리되십니까? 네, 정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거 어떻게 풀 거냐면요. 표준형으로 풀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넘길 거야. 그러면 y는 3x 플러스 1이에요. 이 직선과 1번 수직이래요. 그럼 기울기 일단 뭘까? 굿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럼 이제 b를 찾으려면 몇 콤마 몇을 대입하면 되는 거야? 2,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4는 2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b는 마이너스 3분의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0 넣자. 답입니다. 됐습니까? 2번 갈게요. 2번은 얘랑 평행하대. 평행이면 기울기 어떻게 나? 같게. b 이렇게 놓고 몇 콤마 몇을 대입해? 2, 3을 대입을 하자. 3은 2 넣으면 6 플러스 b 얼마? b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넣으면 직선 끝. 대입하자. 그래서 각각 여러분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1번의 답, 2번의 답. 자, 9번 얘를 보시면요. 이 녀석이 얘하고는 수직이고 연결조사 2고
은는 이가 주격조사이고 그러니까 요 녀석이 그 다음 녀석도 영향을 받는 거지. 그래서 얘는 요 녀석하고 수직이고 얘하고는 지금 평행이다 이런 뜻이라고. 한 녀석 가지고 같이 본 거야. 이거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하고 수직이라는 건 일반형, 그러니까 일반형에서 할 수 있어야지 빨리 풀 수 있어. 수직은 x개수들끼리 곱하고 y개수들끼리 곱해서 더하면 얼마? 0. 그럼 x개수들끼리 곱하면 2, y개수들끼리 곱하면 ab. 이게 0. 아, ab는 2네. 됩니까? 평행은 x개수의 b. 그래서 1분의 1 되겠네? 선생님이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한 거야. 뒤에 거에서 앞에 걸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b 플러스 3. 이게 y개수. 뒤에 거 y개수. 앞에 거 y개수는 a. 그럼 요것만 1로 곱하면 되겠지. 여긴 1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 a. 마이너스 b 넘어가면 아하, a 플러스 b는 얼마? 3. 어라, 이거 보니까 느낌 뭐야 이거? 곱셈 변형 공식. 아니나 다를까 구하라는 게 얘네. 그쵸?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가 되겠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아, 요 색깔. 자, 10번.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여러분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는요 3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3가지. 첫 번째 경우는요 3개가 평행해. 그럼 삼각형 만들어지겠니? 안 만들어지겠지 당연히. 두 번째 경우는요 2개만 평행해. 하나는 평행 안 해. 그래도 삼각형 돼 안 돼? 안 되겠지? 세 번째 경우는요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럼 삼각형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삼각형이 되는 경우는요 이렇게 세 직선이 이렇게 만나야지 삼각형이 생겨요. 이렇게 삼각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풀 거냐면요 기역 직선, 니은 직선, 디귿 직선의 기울기를 각각 구해요. 기역 직선은 y는 x니까 기울기가 얼마 돼요? 1. 니은 직선은요 여러분 암산 좀 할게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 니은 직선은 디귿 했잖아. 디귿 직선은요 암산 좀 할게요 여러분. 요게 넘어가서 플러스 ay 됐고 a를 나누면 돼. 그러면 y는 a분의 2x 마이너스 a분의 10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각각의 기울기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 각각의 기울기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는 1,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는 a분의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일단 기역과 니은의 기울기가 같아 달라? 달라요. 그러면 얘네들은 될 수 있어 없어? 1번 경우는 없어요. 우리 삼각형 만들지 않는 거 찾는 거거든. 1번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2번 경우는 될 수 있어 없어? 얘가 기울기가 아직 안 정해졌기 때문에 2번은 가능성이 있죠. 1번 기역과 디귿이 평행일 수도 있고 니은과 디귿이 평행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1번은 안 되고요. 1번 경우는 없다. 2번 경우는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기역과 디귿이 평행이다. 그러면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1은 a분의 2다. a 얼마? 2가 나오죠.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엔 니은과 디귿도 평행일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a분의 2랑 어떠면 돼요? 같으면 되죠.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4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3번 경우 남았네. 그치? 삼각형 안 되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기역과 니은이 문자가 없잖아. a 같은 거.
얘를 먼저 푸는 거야. 그래서 기역 직선과 니은 직선의 교점을 구해서 디귿 직선에 대입을 하자고. 흐름 알겠습니까? 기역 니은은 다 A가 없으니까 교점을 구해서 디귿도 걔를 지난다 이러는 거야. 그러면 세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됐습니까? 그럼 기역 니은을 풀면요. 이거 되게 쉽네. 여기에서 푸는 게 좋아. 바로 더 빼. 바로 기역에서 니은을 뺄게요. x에서 x를 빼니까 어떻게 돼? 없어지고. 마이너스 y에서 2y를 빼면 마이너스 3y 되고. 기역에서 니은 빼니까 없는 거에서 마이너스 4를 빼니까 플러스 4 됩니까? 0 되겠죠? y는 얼마? 3분의 4. x도 3분의 4. 왜? x랑 y랑 똑같거든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얘는 교점이 3분의 4, 3분의 4야. 그걸 누구도 지난다? 디귿도. 그래서 디귿에 3분의 4, 3분의 4를 대입합니다. 그래서 디귿에 3분의 4, 3분의 4를 넣으면 3분의 8 빼기 3분의 4 a 빼기 10은 0. 3 곱하면 8 빼기 4a 빼기 30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4a 넘어가자. 그럼 4a는 마이너스 22. a는 2 나누면 2분의 마이너스 11.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a 값은 요렇게 몇 개가 되는 거예요? 3개. 끝입니다. 11번 삼각형의 대변에 내린 수선의 교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거를 우리는 세 수선의 교점 수심이라고 부릅니다. 삼각형의 오심 중에 하나예요. 세 수선의 교점을 뭐라고 불러? 수심. 자, 근데 여러분 무게중심, 외심, 내심도 마찬가지지만 세 개를 굳이 다 구할 필요 없어. 몇 개만 구해도 돼? 두 개만 구해서 교점을 구하면 나머지 하나도 그 교점을 지나야 안 지나요? 지납니다. 알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을 찍어보면요. A점은 0,5에 있고요. 0,5고요. B점은 마이너스 2,0에 있네요. C점은 3,0에 있어요. 그래서 요 삼각형이겠지, 요 삼각형? 그러면 세 수선의 교점인데, 땡큐. 요거는 하나 공짜야, 공짜.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은 하나 공짜지? Y축이야, Y축. 그러면 이제 수선 몇 개만 구하면 돼, 이제? 하나만 더 구해도 된다고. 그러면 이제 B에서 내린 수선 구할래? C에서 내린 수선 구할래? B요? 네, B로 할게요. 그러면 B에서 내린 수선을 요렇게 표시를 해보면 여기를 구하라는 거였어요. 세 수선의 교점.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선 내려도 저기를 지나 안 지나? 지난다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 초록색 수선을 구하려면 어차피 직선은 몇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 선생님이? 두 가지. 기울기하고 조건 두 가지를 알면 돼. y절편을 찾아야 되니까 조건 몇 개? 두 개. 근데 한 점은 알아 몰라 지금? 한 점은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뭐만 알면 될까? 기울기. 근데 여러분 여기 수직이라는 거 하니까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거 수직.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이게 이제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 구하기만 하면 얘 기울기 공짜야 아니야? 공짜지. 역수의 부호반대. 됐습니까? 근데 요 직선의 기울기는 그림에서 찾아볼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가 얼마 증가했어? 3. 아니요.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5 되는 거야. 그럼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5니까 기울기만 썼어요. 그럼 요 녀석의 기울기는 뭘까요?
그렇죠. 부호는 반대고 역수 5분의 3이 돼요. 그래서 이 초록색 직선의 방정식은요. 기울기가 5분의 3이니까 5분의 3x 이렇게 쓰는 거야. 플러스 b인데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나? 마이너스 2,0을 지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2,0 대입해가지고 b 찾는 거 너무 많이 했지 이제. 그럼 b는 얼마? b는 5분의 6 넘어가기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b 자리에다 그냥 바로 넣을게요. 5분의 6. 그래서 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뭐야? 이 직선에 여기지 여기. 요거 여기라는 거 뭐야? 요거 뭐야? 동규야. 요거 뭐야? 승현아 요거 뭐야? 요거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 이름이 뭐냐고. 요거 요 직선에 상민아 요거 뭐야? 요거 이 직선에 자, 요 점에 이 초록색 직선 구했거든. 요 점의 의미가 뭐야, 동규야? 크게 y절편이죠. y절편 얼마야? 5분의 6 끝났습니다. 그래서 얘 교점의 좌표는요. 답이 0,5분의 6 되겠습니다. 끝. 자, 여러분 직선의 방정식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모르시면요, 여러분 이제 절대 안 돼. 피타고라스 이후로 그 뒤로 중요한 공식이라고 많이 쓰이는 공식 봤어, 안 봤어? 못 봤지? 피타고라스를 배우면 피타고라스를 제일 많이 써. 그 뒤로 얘를 배우면요, 이제부터 도형, 함수, 그래프 이거를 너무 많이 써요. 원이든 어디든. 그러니까 이 공식을 모르면 안 돼요, 알겠어요? 얘는 뭐냐면요, 한 점, 얘처럼 한 점을 x1, y1이라고 할게요. 이 직선을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고 할게요. 이렇게 바꿨을 때 여러분 잘 들어요.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직선 있어, 점 있어. 이 점이 이거고 이 직선이 이거야. 이해되십니까? 여기에서 이 직선까지의 최단 거리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최단 거리는 무슨 거리? 수직 거리죠. 알겠습니까? 이걸 D라고 할게요. 거리. 됐어요? 이 D를 구하는 공식이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입니다. 점하고 직선 사이에 뭘 구하는 공식? 거리. 얘를 완전 자기 걸로 만드셔야 돼요. D는 뭐냐면 루트 x계수 제곱 더하기 y계수 제곱 그리고 거리니까 절대값 x에다가 x좌표 넣고 y에다 y좌표 넣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그대로 절대값 안에 쓰시면 돼요.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끝입니다. 너무 중요한 공식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공식입니다. 알겠습니까? 비웃었나요? 자, 여러분 한번 외워봅니다. 같이. 자, 이제 다 외웠으면 이제 공식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D는 x계수 제곱 불러 시작. 루트 9 더하기 4 절대값은 옵션이야. 거리니까 붙여주는 거야. 양수면 이제 떼면 돼. 4를 여기다 넣어. 4, 3, 12 마이너스 5를 넣어. 플러스 10 플러스 4 끝이라고. 루트 13분의 얼마? 26 13분의 26 루트 13 유리한 거야. 2 루트 13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그림이 직선 있고 점 있을 때 이 길이를 구한 거야. 뭘 구했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점과 직선 사이의 최단 거리, 수직 거리를 구한 거야. 아시겠죠? 2번 갑니다. 2번 가면요. D는 불러 루트 4 더하기 1 00 넣으면 5 절대값 필요 없어도 되겠어요?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루트 5분의 5니까 유리하면 루트 5
자, 여러분 12번 풀까요? 얘를 보면요. 이 녀석의 수직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아, 우리가 구하는 직선은 기울기가 3분의 4구나. 역수의 부호반대. 그러면 얘만 몰라 안 몰라? B만. B만 모르겠지. 이해되세요? 그 B를 구하도록 원점하고의 거리가 얼마 된대요? 1. 그러면 이 직선 그대로 못 풀어. 무조건 뭘로 바꿔야 돼? 일반형. 양변에 얼마 곱하자? 3, 3i, 4x, 3b 이렇게 됩니까? 3 곱하면 3i만 넘어가면 일반형 정리 끝. 마이너스 3i 플러스 3b는 0. 얘하고 원점하고의 거리가 얼마다? 1. 그러면 거리 구하는 공식 들어갑시다. D는 x계수 루트 x계수 y계수 제곱해서 더하면 25 되는 거 보여 이제? 16 더하기 9. 그리고 0, 0 넣고 절대값 남아야 돼 안 남아야 돼? 남아야 돼. 이게 얼마 된 거야? 1. 근데 루트 25 얼마니까? 5니까 양변에 5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3b는 뿔마 5 되겠죠? 절대값 풀면 뿔마 붙이면 되잖아. 그럼 b는 얼마? 3분의 5 또는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여기에다 대입하면 직선의 방정식 몇 개 나와? 2개.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직선이 몇 개 있다 이 얘기예요? 2개 있다 이 얘기죠. 둘 다 답입니다. 그래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자 13번은요.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인데 실질적으로 얘들아 두 직선이 이렇게 만나. 그러면 뭐 이게 거리야? 이게 거리야? 왜 거리 없는 거니? 두 직선 사이에 거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만나는 두 직선은 거리를 물어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무조건 평행해야 돼. 평행한 거는 x계수의 b 2분의 4 y계수의 b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 똑같아요. 계수의 b가. 그 얘기는 계수를 아예 똑같이 맞출 수가 있어. 적당한 숫자를 곱하면 똑같이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앞에 식에다가 뒤에 식에다가 2를 나눌게요.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2를 나누면 2x 빼기 y 빼기 2분의 3 됩니까 여러분? 요거 2 나눠서 쓴 거야. 일단 계수를 맞춰야 돼. x계수와 y계수를 뭐 해라? 맞춰라. 그 다음에 뭐 하냐면요. 두 직선이 평행해. 그러면 두 직선 위에 한 점을 잡아서 이렇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요 직선에서 우리 요 직선에서 한 점 잡을까? 아무 점이나 돼요. 아무 점이나. 요 직선에서 어떤 점으로 할래? 내가 정해줘? y절편으로 해. 뭘로 해? y절편. x에다 뭐 넣어? 0 넣으면 y 얼마? 6. 여기 위에 0,6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0,6에서 얘하고의 거리를 구하자고. 그러면 거리는 루트 2제곱 1제곱 5분의 0 넣고 6 넣으면 절대값 요렇게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루트 5분의 쟤는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죠. 2분의 15. 그럼 위아래 루트 5를 곱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5 있고 분모가 5 되죠. 5. 얘 2도 있으니까 10분의 15 루트 5. 5로 나누면 2분의 3 루트 5. 끝. 자, 23번은요. 왜 나온 거냐면 삼각형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 너희들 봐라.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첫 번째 BC 길이 구해. BC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게 뭐가 있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얘가 뭐가 돼? 이 삼각형의 높이 되겠죠? 높이. 그래서 얘를 넓이를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거야. 2분의 1 BC 길이 곱하기 높이.
이해되십니까?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려면 이 BC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두 점 지날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연립방정식으로.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삼각형 넓이 3점 주어졌을 때 구하려면 BC 선분의 길이를 구한다. 두 번째 BC 직선의 방정식을 두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세 번째는 A점에서 BC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쓴다. 알겠어요? 이게 높이다. 됐어요? 그래서 네 번째 얘하고 얘하고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하면 된다. 그게 넓이다.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왜 그런데 넓이를 구하는 또 다른 공식이 있죠. 그게 뭐냐면 사선 공식이에요, 여러분. 한 점이 원점이고요. A, B고요. B점이 C, D면요. 삼각형 OAB는 좌표만 보고 넓이를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어. AD 빼기 BC. 외우는 법도 쉬워. 어떻게 외우면 돼? 외항의 곱 빼기 내항의 곱. 이러면 끝나. 넓이니까 절대값 있는 거고. 이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인데 얘는 한 점이 모일 때 써라. 원점. 그럼 여러분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평행 이동하면요 넓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겠지. 그치? 평행 이동을 시켜서 하나를 원점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평행 이동 어렵지 않아요. X 좌표들 3개 있잖아. 다 똑같이 빼면 돼. 똑같이 더하거나. 그게 평행 이동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굴 원점으로 만들 거냐면 B를 원점으로 선생님이 만들 거야. 잘 봐라. B를 원점화 시켰어. 그럼 X 얼마 뺐니? 1. Y 얼마 뺐니? 1 뺐지. 그러면 A하고 C도 다 1 빼면 된다니까? 그게 평행 이동이야. 그러면 A는 몇 콤마 몇이 되겠어? 2,4 되겠지. C는 5, 마이너스 2 되겠지. 이거를 외항의 곱 빼기 내항의 곱하고 2분의 1 하면 넓이라니까? 그래서 넓이 구하는 공식을 적용시키면 넓이는 2분의 1 절대값 외항의 곱 마이너스 4 빼기 내항의 곱 4, 5, 20 이거예요. 그럼 얼마 나와? 12 끝. 요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앞에 내가 처음에 설명한 거 모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15번 여러분 각의 이등분선은요 어떤 두 직선이 이렇게 만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등분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등분 되는 것도 있겠지. 각의 이등분선은 몇 개 존재해요? 2개. 어떤 두 직선이 만나면 각의 이등분선은 2개야. 근데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 봐요.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뭐냐면 요 점의 자치를 구하는 거니까 얘를 x, y라고 놓게. 여기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랑 요 직선까지 거리가 어떨까요? 같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각이 이등분 됐으니까 요거 수직 마주보고 있는 빗변 똑같고 RH, A 합동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서로 어떻다? 같다. 푸시면 돼요. 그럼 봐요, 여러분. 얘를 이 녀석하고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면 루트 3제곱 4제곱 분의 x에다 x 넣고 절대값 있어. y에다 y 넣으니까 어라! 왜 선생님 뭐 이거 x 이거 넣으면 x고 y 넣으면 y 이거 뭐 그대로 쓴 거야. 그대로 쓰는 거야. 각의 이등분선 그대로 쓰는 거야. 그럼 얘도 똑같이 해볼까? 이게 같아야 돼. x계수 25, y계수 144. 이거를 똑같이 x에다 x 넣고 y에다 y 넣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얘가 땡큐. 얘 얼마야? 5. 얘 얼마야? 13. 다 제곱수야. 5는 1로 곱하 13은 1로 곱할게요. 그러면 결국 13 절대값 3x 플러스 4y 빼기 6은
5 절대값 5x 빼기 12y 빼기 6. 오 선생님 저거 어떻게 풀어요? 이게 아니야. 이거 되게 쉬워. 왜 그러냐면 a 절대값 b 절대값이면 얘는 그냥 이렇게 풀면 되거든. 좌측을 가만히 놔두고 이거 하나 풀고 이거 하나 풀면 돼요. 우측만 그대로 우측만 부호 한번 바꿔서. 둘 다 답이에요. 왜? 각의 이등분선은 2개 나오니까. 그럼 제가 이거 더 안 풀어도 여러분 정리하실 수 있겠어요? 요거 그대로 쓰고 얘도 그대로 한번. 얘만 부호 바꿔서 한번. 마이너스 5x 플러스 12y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풀어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